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길어지면 당하는 결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이죠? 새로운 만남에 주는 그 설렘, 몰래 한다는 긴장감이 주는 자극,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그 해방감, 이런 것들이 잠깐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이 사람과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달콤함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불륜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잘못된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속에 숨어있던 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은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이 돼요.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가족이 눈치를 보는 것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서 결국은 삶 전체를 흔드는 큰 파도가 되죠. 불륜은 절대 비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숨긴다고 해도 인간의 행동과 습관은 조금씩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에요. 늦은 귀가나 찾아지는 핑계, 휴대폰을 숨기는 태도, 말투, 표정에서 드러나는 작은 변화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는 단순히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부터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마음속에서 서서히 무너지죠. 사랑과 신뢰가 의심과 분노로 바뀌고 결국에는 가정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집은 원래 편안해야 할 곳인데 불륜이 길어지면 집이 오히려 가장 불편하고 차가운 공간으로 변하죠. 또 하나 무서운 건 법의 심판입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상간 소송,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지만 불륜이 길어질수록 결국 법정이라는 자리에 앉게 돼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아무도 나를 감싸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한 줄도 없고 오직 배상과 책임만 남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죠. 돈도 빠져나갑니다. 데이트 비용, 선물,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그리고 결국 소송 비용까지.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생활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요. 경제적 파탄이 오면 더 이상 관계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입니다. 친척, 지인, 직장 동료들까지 알게 되면 한 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겠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평판이 붙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겠죠. 불륜이 길어지면 결국 마음도 병듭니다. 늘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웃음도 사라지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보이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혼자 남게 되죠. 가정도 잃고 사회적 관계도 잃고 마지막에는 불륜 상대마저 떠나버리면 결국 남는 건 외로운 자기 자신뿐이에요.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불륜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불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공통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흐름 패턴이에요. 오늘은 그 결과들, 불륜이 길어지면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7가지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들통나는 결과. 불륜은 절대 끝까지 비밀로 남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다르다, 나는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해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메신저 대화를 지워내며 안심합니다. 심지어 다른 전용 휴대폰을 하나 더 마련해서 배우자 몰래 사용하기도 해요. 이 정도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기계처럼 동일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불륜을 감추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과 습관에서 이상한 흔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귀가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던져놓던 휴대폰을 이제는 손에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씻으러 갈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늘 들고 다닙니다. 배우자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숨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죠. 귀가 시간도 달라집니다. 평소 퇴근 시간이 일정했던 사람이 점점 늦게 들어와요. 처음에는 회의가 길어졌다, 차가 막혔다는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알아요. 몇 번은 믿어도 반복되면 그것이 변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빛과 말투에서 진실은 이미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모와 습관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던 사람이 옷차림을 갑자기 신경 쓰죠. 향수를 뿌리고 헤어스타일을 다듬고 세심하게 꾸밉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눈치채죠. 왜 갑자기 저렇게 달라졌을까? 누구를 만나려는 걸까라는 작은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뀝니다. 대화 속에서도 단서가 나옵니다. 알 수 없는 낯선 단어, 어색한 웃음, 새로운 표현이 자꾸 튀어나와요.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배우자는 그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합니다. 사람의 직감은 무섭도록 정확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읽어내듯 배우자는 배우자의 마음속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분류는 물리적인 흔적을 남겨요. 지워도 감춰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카드 내역에 찍힌 낯선 장소, 평소 가지 않던 카페나 모텔, 식당,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대화 기록들, 혼자 타고는 들릴 수 없는 웃음과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죠. 스마트폰 위치 기록, 하루 동안 어디 있었는지 그대로 남습니다. 회의 때문에 늦었다는 변명이 위치 기록 한 줄로 알리바이 맞춰보면 다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우연한 목격, 이게 무섭습니다. 어제 저녁에 누구랑 있었던 것 같던데라는 지인의 한마디가 모든 비밀을 폭로하는 불씨가 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차량 블랙박스를 보다가 우연히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카드 내역에서 이상한 호텔 이름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휴대폰을 만지다가 이상한 사진을 봤어요. 이처럼 아무리 치밀하게 감추어도 결국은 한순간의 작은 실수가 모든 걸 드러내버리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밀려옵니다. 배우자는 무너지고 가정은 흔들리며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요. 무엇보다 들통나는 그 순간 가해자 본인에게도 충격적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드러날 줄은 몰랐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분류는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숨긴다 하더라도 비밀은 끝까지 비밀로 남지 않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집니다. 둘째, 가정이 무너지는 결과. 분류는 길어지면 결국 가정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은 가정대로 지키고 이 관계는 따로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두세 개 동시에 붙잡고 산다는 건 결국 어느 한쪽 아니면 둘 다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정이란 단순히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신뢰,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함께 쌓아온 기억 이후에 세워지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불륜이 길어지면 가장 근본적인 신뢰부터 무너집니다. 배우자는 처음에 작은 의심을 하죠. 왜 요즘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을까? 왜 말수가 줄었을까? 그 작은 의심이 반복되면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은 점점 커집니다. 배우자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감지하고 행동의 변화를 느끼며 점점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나 때문에 저런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라는 자책이 시작이 되지만 곧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구나라는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가정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요.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가 사라지고 웃음이 있던 자리에 침묵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배우자의 눈빛은 차갑게 변하고 함께 있어도 전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공허함이 가정을 덮습니다. 집은 원래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데 불륜이 길어지면 오히려 가장 피곤하고 숨막히는 공간으로 변해버리죠. 아이들도 눈치챕니다. 부모가 서로 눈을 피하는 모습, 작은 일에도 쉽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 함께 있어도 따뜻하지 않은 분위기를 아이들은 고스란히 느끼죠. 아이들은 묻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리고 대답을 듣지 못한 채 혼자 불안에 떨게 되죠. 방 안에 혼자 들어가서 울고 부모의 다툼을 몰래 엿들으며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의 안전지대인데 그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순간 아이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들이죠. 불륜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 붙잡을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질수록 이제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죠. 그 순간부터는 대화도 회복도 쉽지가 않아요. 가정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배우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잡고 싶었어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거짓말이 반복되고 불륜이 계속되니까 제 마음이 다 죽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이미 가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처럼 완전히 단절된 공기가 흐를 수 있어요. 따뜻해야 할 집이 차가운 전쟁터가 되고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불륜은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한 손에는 불륜을, 다른 한 손에는 가정을 쥐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건 환상입니다. 불륜이 길어지면 반드시 가정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의 고통은 배우자와 아이들 그리고 결국 본인에게까지 되돌아옵니다. 가정을 잇는 순간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있는 것이고 그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셋째, 법적 책임을 당하는 결과. 불륜이 길어지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법적인 책임이죠. 처음에는 우리 둘만 잘 지키면 되지 않겠어?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륜은 들통날 수밖에 없고 들통나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바로 법의 심판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분명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자료 소송이죠. 보통은 수천만 원에서
악질적으로 이것이 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억 단위까지 판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 분류는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책임의 문제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위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가정은 그 자리에서 법정의 서류가 되어버려요. 씁쓸하죠. 판사 앞에 앉아서 과거의 잘못을 낱낱하게 증명당하고 모든 사생활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과 무력감은 상상 이상이에요. 더 무서운 건 상간자 소송입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불륜 상대방에게도 소송이 들어옵니다. 불륜에 가담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서야 되고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둘만 알면 되지라고 했던 그 관계가 이제는 판사와 변호사, 서류와 판결문 속에서 다뤄지게 돼요. 이때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은밀한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 되어버리죠. 또한 이 과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직장과 사회적인 지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송에 휘말리면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미지가 크게 손상됩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교사, 목회자, 기업인처럼 도덕성과 신뢰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 번의 소송으로 경력과 미래까지 다 무너져 버리죠. 법적 책임의 무게는 정말 무겁습니다. 법정에 앉아 판결문을 듣는 순간 누구도 옆에서 감싸주지 않아요. 판결문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직 위자료, 배상, 책임이란 단어만 남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절망은 상상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마 내가 법정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륜이 길어질수록 들통날 가능성이 커지고 들통나는 순간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결국 불륜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한순간의 달콤함이 결국 법정에서 수천만 원의 대가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륜이 길어지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세 번째 결과, 바로 법적인 책임이에요. 넷째, 경제적 파탄의 결과. 불륜이 길어지면 반드시 돈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큰 돈 드는 것 같지가 않죠. 한두 번의 식사, 소소한 선물,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놀러가고, 기름값 들고 하지만 이 관계가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만남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밥 먹고, 술 마시고, 여행 가고, 선물 사줍니다. 처음엔 이 정도 괜찮아 싶지만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이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요. 게다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짧게 만나더라도 은밀한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호텔, 아니면 모텔, 외부 식사, 교통비까지 다 늘어나죠. 또 숨기기 위한 비용도 들어가요. 배우자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포장하고 증거를 감추려는데도 돈이 듭니다. 예를 들면 출장 간다. 그럼 거짓 영수증 만들어야 되죠. 카드 내역을 감추기 위해서 현금 써야 되죠. 현금 인출이 잦아지면 생활비에 구멍이 나고 결국 가정의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부터는 더 큰 비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소송과 위자료예요. 위자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청구될 수 있고 이혼 소송이 붙으면 재산 분할까지 이어집니다. 평생 모아둔 집, 물질, 재산이 한순간에 잘려나갈 수 있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건마다 붙죠. 재판 절차에 드는 비용까지 감당하다 보면 이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서운 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제적 파탄은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겠죠. 매달 내야 되는 대출 이자가 버거워지고 아이들 학원비가 밀리고 가정 생활 수준이 무너지죠. 아빠 이번에 학원비 못 가? 학원비 못 내? 이 아이의 질문에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또한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직장에서의 위치도 위험하죠. 이미지가 무너지며 승진에서 말리고 신뢰를 잃으면 프로젝트나 자리에서 배제될 수가 있겠죠. 심하면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사적인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직업 안정성까지 위협을 하게 되겠죠. 상담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달콤했는데 남는 건 빚뿐이었다. 가정 깨지고 재산 날리고 혼자 남았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몇 년 동안 쌓아온 경제적 기반을 와르르 다 무너뜨립니다. 불륜이 길어지면 반드시 돈 문제가 따라와요. 처음엔 작은 새는 물방울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균열이 됩니다. 경제적 파탄은 불륜이 길어질 때 피할 수 없는 네 번째 결과예요.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가정과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죠. 근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회적 평판을 잇는 결과. 불륜이 길어지면 결국 그 사실은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그 사람만 알면 되잖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안심시키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없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흔적들이 하나둘씩 외부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우선 가족부터 변화를 감지하죠. 배우자는 이미 작은 단서들을 모아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고 자녀들도 부모의 분위기를 통해 이상함을 느낍니다. 가까운 친척들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번져나가요. 다음은 지인과 친구들이에요. 평소와 달리 행동이 변하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왜 자꾸 연락이 안 돼? 이 같은 말이 농담처럼 오가지만 그 안에는 이미 눈치가 들어있죠. 결국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도 알게 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소문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특히 불륜이 발각되고 수송까지 가면 직장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집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자료, 언론에 노출되는 사건, 주변 동료들의 입을 통해 소식은 가빠르게 퍼져나가죠. 한번 낙인이 찍히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거나 승진 기회, 인상 고과에서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겠죠. 신뢰가 생명인 직업이라면 그 자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회적 평판은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있는데 다시 쌓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기록도 한 번의 불륜으로 무너집니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라는 겉으로 멀쩡한 척했지라는 이런 말이 따라다니게 되면 다시 예전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죠.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가정이 깨진 것도 힘들었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었어요. 예전에는 존중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뒷말이 대상이 되어버린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불륜은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와 신뢰까지 파괴합니다. 결국 사회적 평판을 잊는다는 건 인생에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6번째, 마음이 병드는 결과. 불륜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신의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설레고 달콤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게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길수록 그 안에 감춰있던 불안과 죄책감이 점점 크게 자리 잡습니다. 우선 항상 불안하겠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메시지를 봤을까? 대화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두렵죠. 떨립니다. 누가 우연히 본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흔듭니다. 단순한 알림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에 땀이 나죠. 이 불안은 곧 습관처럼 긴장 상태로 이어집니다. 늘 휴대폰을 쥐고 있고 주변을 의식하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립니다. 배우자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죄가 드러난 것 같아서 차갑게 식은땀이 흐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눕고 대화하지만 속에서는 늘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건 끝없는 죄책감이에요. 배우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웃음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은 무너집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처럼 눌려 있습니다. 그 무게는 점점 커져서 결국 스스로 짓누르기 시작하죠. 밤은 더욱 힘들어요. 눈을 감으면 불륜에 들통나는 장면이 떠오르고 배우자가 울며 항의하는 모습 꿈속에서 반복되며 보게 됩니다. 자다가 벌떡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죠. 아침이 오면 몸은 피곤합니다. 얼굴은 지쳐있고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예전엔 즐겁던 일들도 즐겁지 않아집니다. 이 불안과 죄책감은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은 점점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는 자책감과 허무감이 매일같이 자신을 괴롭히겠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무너집니다.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니까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불안과 불면증은 일상이 되고 피로가 쌓여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잔병치레가 찾아지고 결국 건강까지 치게 됩니다. 불륜은 달콤함을 주는 게 맞지만 사실은 마음과 몸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과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점점 병들어가며 그 고통은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짐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불륜이 길어지면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는 6번째 결과예요. 마지막 7째, 홀로 남게 되는 결과. 불륜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세상과 단절된 채 몰래 나누는 은밀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만은 내 곁에 남아줄 거야. 적어도 서로는 끝까지 지켜주자.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하며 관계를 이어가죠. 근데 현실은요, 잔인해요. 불륜은 애초에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너지는 것은 서로의 신뢰, 가정, 사회적 위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했던 불륜 상대마저 떠납니다. 결국 남는 건 단 한 사람, 바로 나죠. 홀로 남은 자신이에요. 먼저 가정을 잃어요. 배우자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차가운 공기가 흘러요. 결국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어요.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러면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마음은 이미 다쳤고 아이들마저 점점 멀어져요. 집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차갑고 무거운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별과 단절이 찾아오고 가정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무너집니다. 불륜이 드러나면 소문은 금세 퍼지죠. 친척 모임에서 배제당하고 오랜 친구 자리조차 그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신뢰를 잃죠.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 승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사회적 평판이 사라지면 평생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마지막으로 불륜 상대 마저 떠나요. 함께 할 거 영원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쌓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어. 이런 말과 함께 등을 돌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떨어져서 못 사는 사이였다 할지라도 결국엔 들키면 마지막에는 서로 원수가 되고 남남이 되고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불륜 상대는 떠나가 버리겠죠. 결국 끝까지 남을 거라 믿었던 사람조차 곁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남는 건 홀로 남는 자신이에요. 빈집 식탁에 앉아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텅 빈 방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지만 더 이상 연락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불륜을 함께했던 상대에게도 가족에게도 지인에게도 손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때 외로움은 단순한 혼자 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고 이해해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고독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짓누르는 공허함이에요. 불륜이 길어질수록 달콤함은 사라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쓰라린 고독만 남습니다. 불륜이 끝나는 지점은 언제나 같아요. 가정을 잃고 사회를 잃고 불륜 상대마저 잃은 뒤 차갑고 적막한 공간 속에서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륜이 길어질 때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과입니다. 불륜은 처음에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죠. 새로운 만남에 주는 설렘, 일상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난 듯한 해방감, 몰래 한다는 긴장감이 주는 그 자극, 이런 것들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대가는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이며 결국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남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불륜이 길어지면 반드시 이 7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처음엔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들통이 나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 가정은 무너집니다. 법은 냉정하게 책임을 묻고 위자료 소송과 법적 심판이 주어집니다. 경제적 기반도 무너져 파탄에 이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서 사회적 평판마저 잃습니다. 남는 것은 늘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병들어가는 나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엔 누구도 곁에 남지 않는 외로운 말년, 홀로 남는 현실뿐입니다. 이 7가지 결과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불륜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며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난 들키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그들 역시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결말을 맞습니다. 불륜은 애초에 지속이 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불륜이 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륜을 한 본인 스스로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랑도, 가정도, 사회적 신뢰도, 심지어 자신의 마음까지 병들어버리고 마지막에 외로움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더 길어지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이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불륜을 끝내는 건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만이 진짜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혹시 이미 들통이 났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노력할 수 있어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건 쉽지 않지만 진심 어린 회개와 성실한 행동을 분명히 보인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가 그날 같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1년 돌아봤을 때, 그 다음 또 1년 돌아봤을 때 많이 나아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불륜이 길어지면 반드시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있다면 아직은 모든 것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결코 잊지 마세요. 불륜은 달콤한 시작처럼 보일지 몰라도 끝은 언제나 쓰라린 후회와 외로움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복의 길은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관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불륜의 길을 더 가느냐 아니면 멈추고 돌아서느냐,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